이 논문이 되게 재밌어요. 모든 얘기를 다 해놨어요. 아카데믹하게, 소셜리 또는 뭐 리걸리, 이코노미컬리, 환자 사이드에서, 의사 사이드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논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는 냅둬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이에요. 리차드 허그라는 분이 쓰신 이 논문이고요. 뒤에 나오는 논문은 빼야만 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도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의 논문에서는 19,000개의 삽입된 스크류와 3,200개의 플레이트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칼시노제네시스, 그러니까 발암성, 그 다음에 톡시시티, 독성, 그 다음에 하이퍼센시티비티, 이거는 이제 알러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콜로이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부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단편적인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정리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칼시노제네시티, 그러니까 이런 금속 모형물들이 발암성이 있다 이런 얘기 가끔 뉴스 기사나 이런 거나 이렇게 뜬금없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영구 삽입 금속 고정물의 부식에 의한 부산물이 발암성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연으로 보이고 대부분 문헌은 적절치 못한 수술 테크닉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재료를 사용한 경우이다. 심지어 저자들 역시 그들의 관찰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1956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맥도걸이라는 분이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스크류의 부식물에 의한 유잉스 살코마라고 해서 이게 근종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망률이 높은 이제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걸 보고했어요. 그다음에 72년도에 듀드와 피셔라는 분이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스크류 삽입 30년 후에 헤만지오 엔도텔리오마가 발생했다. 이것도 이제 뭐 혈관종인데 암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80년에 테이톤이란 분은 비텔리움 플레이트를 삽입 후 제거하였으나 제거 6년 후 유잉스 살코마가 발생했다. 암 조직 검사에서 그러나 메탈의 부식물이 이런 거 메탈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보면 스테인리스 플레이트는 이런 발암성이 조금 의심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스테인리스 플레이트에는 철과 크롬, 니켈, 몰리브덴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크롬, 니켈, 몰리브덴은 중금속 중에서 독성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오래 두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지금은 스테인리스 플레이트를 연고 플레이트로 쓰질 않아요. 근데 비텔리움 플레이트는 코발트 크롬이에요. 지금 인공관절에는 대부분 코발트 크롬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치아에도 코발트 크롬을 써요. 캐핑이라고 하는 거, 코핑이라고 하는 거에서 코발트 크롬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료들이 이렇게 발암성이 있냐는 거죠.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부식물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건 80년도에 이제 보고예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스완이라는 분은 이제 이 코발트 크롬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후에 이제 고관절, 엉덩이 관절 코발트 크롬으로 만들어진 이런 걸로 이제 인공관절을 한 후에 연부 조직에서 악성 파이브로스 히스토사이토마가 발생했다. 암이 발생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종양과 뼈, 금속, 시멘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암 조직 검사에서 메탈이나 부식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얘 때문인지 아직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84년도에 펜만이랑 링이란 분이 코발트 크롬 알로이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후에 오스테오살코마가 발생했다. 이 경우 근데 피모랄 샤프트 오리진이 아니고 교체된 아세타블 오리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모랄 샤프트, 그러니까 이 코발트 알로이가 들어간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오리진한 것이고 고관절 교체된 그곳 오리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발트 크롬의 영향이 아니라 남아있는 뼈에서 생긴 암이다. 이렇게 좀 논문은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83년도에 또 프리드만이랑 베논이란 분이 TI6, 이게 뭐냐면 우리 티타늄 합금이거든요. 티타늄 6 알루미늄 4 바나디움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TI64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데 TI64 합금으로 만든 사각턱 플레이트 사용 후 스퀘어머스 셀 칼시노마가 생겼다. 저자는
금속 플레이트와 암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사용한 후에 이런 게 관찰됐다라는 우연의 일치가 자꾸 이제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58년도에 델가도라는 분은 알 수 없는 재료로 만든 플레이트를 사용한 후 발생한 살코마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나오기 있어요. 이 경우는 병적인 골절 또는 방사성 유발 종양으로 의심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다 찾기 힘든데 어떻게 뭐 하고 나니 요게 걸려들은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보고는 됐었어요. 84년도에 바고 그레넨이라는 분이 또 미상의 합금으로 힙을 교체 시행한 2년 후에 악성 파이브러스 히스토사이토마가 발생했다. 암에 발생한 곳이 금속과는 관계가 없다고 또 논문에서 발표하는 그 논문에서 언급은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사들은 자기들이 수술하고 어떤 특징적인 그런 발견 이런 게 있을 때 원인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뭐 임상 클리니컬 에비던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발견한 보고를 논문에 이렇게 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어 놓는데 이런 보고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마치 얼마 전에 뭐 턱에 필러를 맞았더니 뼈가 녹더라 이런 발견이 이런 레터라는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나 이런 거 발견했어. 이런 걸로 자꾸 보고를 하는 그런 게 쌓여요. 그래서 이제 에비던스가 되는데 지금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정리를 해보면 절골이나 골절 고정을 위해 사용된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트 크롬 알로이들은 발암성은 약간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사용되는 퓨어 티타늄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발암성 때문에 플레이트를 제거해야 되는 논리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코발트 크롬도 지금 인공관절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척추나 이런 데 고정할 때 티타늄보다 코발트 크롬이 더 많이 쓰여요. 왜냐면 코발트 크롬이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금속에 대해서 발암성과의 연관성은 지금 거의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연관이 된다고 보고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암성이 의심돼서 또는 걱정돼서 플레이트를 제거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식인데요. 모든 금속은 부식이 일어나요. 근데 부식이 이제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부식은 금속이나 산화 또는 분해에 의해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식은 금속을 약하게 만들고 주변 조직의 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러한 내부식성 때문에 최초에 활용되었지만 부식이 실제로 일어난다. 코발트 크롬은 내부식성이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 하지만 역시 부식이 조금은 있다. 티타늄 합금은 가장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이다. 상업적인 퓨어 티타늄은 이론적으로 부식이 없다. 따라서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내부식성 재료이다. 생체에 적합한 내부식성 재료이다. 따라서 부식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성, 톡시시티. 스테인리스 스틸은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다. 하지만 부식돼서 떨어져 나오는 그 합금 재료들, 부식물은 영구 보형물의 경우 고려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재료는 영구 삽입 재료로는 고려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을 몸에 계속 넣어놓고 있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 뜻이고요. 코발트 크롬 합금이 훨씬 내부식성이 강하지만 부식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 렁, 리버, 그러니까 뭐 폐, 간, 신장, 그 다음에 비장 등으로 흡수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주변 조직의 색깔 변화와 부식물이 존재하지만 신체의 독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코발트 크롬 합금은 영구 삽입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티타늄 합금은 모든 면에서 넌톡식하다. 그러니까 독성이 없다. 금속 주변 조직으로 금속 파티클과 부식물,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관찰되지만 염증이나 이물 반응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성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인데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예요. 근데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이제 즉각적으로 급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니크롬, 니켈 등에 의해 촉발되지만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금속을 넣었을 때 급성 그 알러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티 이거는 이제 알러지 뭐 반응,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이런 건데요. 타입4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니켈에서는 18%, 코발트에서는 15%, 크롬에서는 3.5% 정도로 대규모 인구 검사에서 보고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니켈이나 코발트가 함유된 그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롬도 최근까지 퓨어 티타늄에 대한 알러직 리액션은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티타늄에 관해서는 알러지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면 스테인리스 스틸과 코발트 크롬 합금은 연구 보형물로 사용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알러지, 과민 반응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CT나 MRI 또는 뭐 엑스레이를 찍을 때 금속 음영 때문에 이렇게 그 음영이 이제 노이즈가 끼는 거를 말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자성을 띠고 있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띠고 있어서 MRI에서는 사용 금지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뭐 얼굴에 고정을 한 분은 MRI 찍으러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고 코발트 크롬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하이 덴시티 스캐터를 만든다. 이게 뭐냐면 하얗게 CT를 찍었을 때 아주 환한 그 반사광을 만들어서 번쩍번쩍 이렇게 갈라지는 별 모양으로 쫙쫙 퍼지는 그런 하이 덴시티 스캐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래서 그 주변을 분석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티타늄은 MRI 촬영 가능하고 코발트 크롬도 MRI 촬영 가능하고 하이 덴시티 스캐터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티타늄 같은 경우는 CT나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그냥 그 녀석이 보일 뿐 그 주변으로 막 그 스캐터되는 그런 노이즈가 생기지는 않아요. 따라서 영상 진단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고요. 로컬 바이올로직 리스폰스라고 해서 뭐 염증 반응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금속 보형물을 삽입한 직후에는 로컬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가 복원되고 있다. 근데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트 크롬 알로이, 티타늄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염증 반응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이 금속들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면역계에서 파이브러스 티슈로 캡슐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감싸버리는데 그래서 감싸서 인체의 면역계와 분리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실리콘도 그렇죠. 근데 브랜막이나 아델이라는 분은 티타늄은 캡슐 없이 주변 조직에 부착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티타늄이 우리가 뭐 임플란트, 이빨에 심는 임플란트 또는 그 다리뼈를 늘리는 일리자로프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쓰이는 이유가 된 거죠. 티타늄을 그 뼈에다가 묻어놨더니 뼈랑 완전히 붙어버리더라. 캡슐 없이 이런 논문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염증 반응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스트레스 프로텍션이라는 건데 이게 플레이트 인듀스트 포로시스 이제 뭐 플레이트가 유발한 골다공증 또는 스트레스 쉴딩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프로텍션 이런 가려주는 이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뼈는 살아있는 뼈여서 이게 울프스로라고 그래가지고요. 뼈가 이렇게 휘어진 뼈가 있을 때 위에서 눌러서 로드가 가해지면 이렇게 볼록한 데는 힘이 덜 가고 이렇게 오목한 데는 힘이 더 가요. 그러면 이런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데는 뼈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뉴본 포메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와서 압력이 덜 가는 부위에는 본 흡수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뼈가 이렇게 일자로 되는 안쪽은 생기고 밖에는 흡수돼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울프스로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플레이트나 금속이 들어가서 뼈가 받는 힘을 얘가 대신하게 된다면 그 뼈에 힘이 덜 가게 돼서 그 뼈가 약해진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쉴딩에 의해서 뼈가 약해진다. 또는 스트레스가 막아져서 뼈가 약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뭐 다른 금속들, 그러니까 비탈륨, 코발트 크롬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248메가파스칼이라고 해서 탄성계수예요. 탄성계수. 강도, 휨 강도를 보는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한 186메가파스칼 정도 되고 TI64가 113, 그 다음에 티타늄이 102 정도 되고 우리 뼈가 30 정도 돼요. 근데 이러한 탄성계수를 보면 티타늄은
뼈와 가장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프로텍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티타늄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프로텍션을 이유로 플레이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서 바로바로 플레이트를 빼는 걸 루틴리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면 수술 관련 합병증이 또 있지 않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숙련되고 이상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협조가 좋다고 해도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죠. 뭐 얼굴이 처져, 뭐 이런 거, 뭐 상처 또 꼬매 부어, 뭐 이런 것들 걱정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존재는 해요. 근데 브레드너랑 이게 뭐 스키 나온 거 보니까 러시아 쪽 사람인 것 같은데 4년간 포암 앞팔에서 이렇게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해보니까 제거하면서 11% 감염이 생기고 11%에서 신경 손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제거하는 것도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굳이 제거할 필요 없는 거 일부러 모든 환자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제거하는 방법은 증상이 없는 플레이트를 무조건 제거하지 않고 냅두는 거다. 괜히 증상도 없는 플레이트 건드려서 합병증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논문에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그냥 둬도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논문이거든요. 89년부터 95년까지 3,217개의 플레이트와 19,012개의 스크류를 1,688명의 환자에서 삽입했대요. 그래서 이걸 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간면 수술한 경우 한 명에서 길이가 너무 길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을 건드릴 것 같아서 제거를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이 부러진 경우 두 환자에서 이게 루즈닝이 와서 한 경우 뺐고 한 경우는 염증이 나서 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상악 쪽에 부러진 경우에 있어서는 염증이 한 경우에 나서 뺐다 그래요. 요거 말고는 안 뺐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기 때문에 이 보험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논문에 항상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트, 그러니까 제거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그거를 빼서 얻어지는 이득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괜히 돈 들여서 빼봤자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둬도 된다.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마무리 짓고 계세요.